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두 번째 주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고급 수준에 있는 분들만 좀 알아듣기 힘든 얘기인데요. 어쨌든 내용은 쭉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달러 패권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 금하고 비트코인까지 오늘 쭉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라서 뭐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즘 달러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데 왜 약해지는가 한번 진면목을 보자 이겁니다. 달러가 말도 못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시장 떨어지는 건 애교입니다. 애교. 주식시장이 저렇게 떨어진 건 애교예요. 달러 보세요. 달러가 이렇게 순식간에 미국에 뭔 일 터졌습니까? 이거 이렇게 빠지기 힘들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순식간에 미국 안에 뭔 일 터진 것처럼. 근데 사실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침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다 수준이지 이렇게 며칠 만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다고 전부터 제가 몇 번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 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트럼프 때문에 관세가 가져올 미국의 침체 우려 때문에 요새 또 지표도 조금씩 둔화되니까, 지표가 침체로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고용이나 경제 지표나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예전보다. 그 수준이에요. 아직까진 근데 괜찮다고. 근데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환율 시장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달러가 여기까지 빠졌죠? 이런다?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지난 여기서부터 제가 보자 했던 거에 50%를 넘어가지고 피보나치에서 38.2% 밑에 빨간 속까지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떨어졌죠. 자, 여기서 이 수상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뭘까 살펴보고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경제의 어떤 지금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지 이 신호를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요즘 재밌는 게 3일 전부터 시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냐면 노무라 증권이 있어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 있죠. 투자은행 중에. 근데 거기에 한 분석가, 노무라 증권 전체의 견해도 아니에요. 한 분석가, 그 사람이 찰리 맥엘리엇이라는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투자 이제 그 조언을 주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도 받고. 근데 거기다가 메일을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유료 회원들한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부러 요새 이렇게 갑자기 지금 막 달러가 뚝뚝 떨어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그건 그렇다 쳐도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는 뭐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대로 가면 미국에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막 위기감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게 트럼프의 큰 그림이다.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어쩌면 트럼프는 이렇게 침체가 오는 걸 일부러 원하고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해요. 3일 전에. 자기 그 몇 명 관리하는 고객들한테 보낸 메일에서. 자,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람들 호기심이 생길 만한 의견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일 전부터 월가에 크게 퍼지지도 않았어요. 일각에서 그런 의견도 있대더라, 소수에. 에이, 그래? 에이, 그건 아니지. 듣고 많은 의견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재생산 확대가 되고 있어요. 최근 2, 3일 사이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현상인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자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침체로 빠지게 되면서 물가까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맘 놓고 금리 인하 페드도 할 수 있지 않냐. 금리 인하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맨날 상대국한테 관세 전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달러가 너무 높아갖고 수출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달러도 좀 약해져야 외국하고 교역을 할 때 우리 이제 제조업도 좀 돈을 벌지 해가지고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막 저런 난리를 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게 만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도 떨어지고 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미국 연준도 아이고 다시 경제 살려야 되니까 돈을 풀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겠네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할 거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재정 부양책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다. 이런 걸로. 그래서 일부러 주가 떨어져도 신경 안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제 고객분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트럼프가 주식시장 떨어지면 받쳐줄게지 하고 그 저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보통 비상한 양반이 아닌데 큰 그림으로 일부러 시장이 딱 떨어져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고 주식시장 떨어지면 속으로는 잘 됐다. 더 떨어져야지. 암만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들 하세요 라고 자기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그런 말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역시 미국의 대통령은 대단하구만 하는 약간 좀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사대주의 정신이 좀 많아가지고 또 어떤 증권사의 유명한 분께서 이런 얘기 했다더라 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음모론 좋아하고 하니까 바로 이것도 들고 와가지고 요 3일 사이에 시장에서 아주 재밌게 다루고 있어. 조회수가 또 이런 거 제목에다 넣으면 조회수 쫙쫙 빨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메인스트림에서 저기 미국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제가 살펴본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죠. 확실히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가 둔화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달러도 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지금의 지표들은 여전히 둔화 아니에요. 침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경제의 모습이지 여기서 이런 지표가 앞으로 몇 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은 침체로 쭉쭉 빠질 일밖에 없겠지 말할 건덕지가 안 돼요. 파월도 아까 보신 것처럼 어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파월 이날 어제 고용 보고서 좀 안 좋게 나온 거 봤어요. 기자가 그거 물어봤는데도 야, 저 정도면 훌륭해. 파월 의장은 이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만큼 지금 좋은 데가 어딨냐. 고용 충분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관세 때문에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목표를 향해 착착 제갈 길 가고 있다. 걱정을 말아라. 아직은 문제없다. 파월도 어제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단순히 아직 그 형체조차도 불분명한 그 미지의 투명 드래곤처럼 앞으로 미국에도 경기 침체가 오겠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달러가 저렇게 빠르게 급락했다? 그걸로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혹시 미국도 아주 적은 가능성 과반도 안 되는 겨우 20% 30 잘해봤자 한 25%의 확률로 앞으로 몇 달 그것도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면은 금년 하반기 금년 연말에나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달러가 미리부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지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월가에서도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뒷머리 쓱쓱 긁는 거예요. 근데 이때 노무라 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가 유레카 내가 알아냈다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일부러 침체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최근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침체 위협이 커졌다 해도 골드만삭스하고요, JP모건하고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잘못 썼네요. 모건 스탠리 이런 굵직굵직한 데에서 이번 주에 2월하고 다르게 3월 와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에 진짜로 몇 달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겠다. 우리는 지난 2월까지는 미국에는 절대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없다고 판단을 거시경제를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3월 첫째 주 들어서는 조금 그럴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경제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 봤자 얘네들이 가장 많이 올린 애가 이번 주에 30%라고 올렸고요. 경기 침체 확률을 보통 15%에서 20%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도 25%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아직도
굉장히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증시의 돈은 확실히 유럽 쪽으로 지금 더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이 침체를 벗어나서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룰 거라고 기대하고 흘러간 건 아닙니다. 그냥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재정 지출이 유럽에서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지난 1년간 너무 많이 저평가된 유럽 증시에 가면은 더 많은 재미를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유로화가 요새 오른 이유가, 유로화가 달러가 며칠 동안 저렇게 떨어진 만큼 유로화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러죠? 즉 달러 시장에서 뺀 돈이 유럽 환율 시장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유로화. 달러 팔고 유로화 사러. 맞죠? 왜 그러냐? 유럽이 정말로 막 돈 푸니까 유럽이 경제 성장할까봐 유럽의 경제는 튼튼해지겠구나.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미국 시장은 침체가 오겠구나. 절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방위산업에 돈 투자하고 재정부양책을 유럽에서 내놓으니까 정부의 돈이 시중으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짝 유럽의 경제성장, GDP는 그런 거, 정부에서 나온 투자, 민간 투자, 정부 투자, 그런 게 다 성장으로 다 잡히잖아요. 계산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로화도 지금같이 저평가된 것보다는 조금 더 선호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의 시장 쏠림이 급격하게 달러 시장에서 달러 팔고 유럽으로 확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지, 이것이 기술적으로 넘어간 거죠. 테크니컬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미국이 경기 침체 오고 앞으로는 유럽이 성장해서 유럽 경제가 미국을 더 막 추월해서 잡아먹고 미국은 완전 땅바닥으로 경제가 가라앉을 거야, 그런 생각에 달러가 쭉 빠진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채권 시장 역시도 유럽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앞으로 푼다고 하니까 방위비나 그런 걸로 그 돈을 다 어떻게 풀겠어요? 빚내서 풀겠죠? 유럽에서 국채, 채권 발행해서 다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유럽의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나겠죠. 미국은 트럼프가 경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베센트 장관이 웬만하면은 국채 발행 안 하겠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굉장히 많이 지금 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가 많이 발행한 만큼 누가 와서 사줘야 되는데 그만큼 사줄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높이 줘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채권 금리가 쫙쫙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빵빵 뜨잖아요. 프랑스 채권을 사면 금리 이만큼 줄게. 갑자기 빵빵 떠요. 그러죠? 영국도 그러겠죠? 니네도 뭐 나토 회원, 유럽은 아니지만 EU는 아니지만 나토 회원이잖아. 조금 올라가고. 독일도 그러겠죠? 당연히 독일 얼마 전에 큰 선언 했잖아요. 독일 보세요. 난리 났죠? 독일이 제일 돈 많이 푼대요. 국채 발행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가 빵 오르잖아요. 그러죠? 미국은 어떻겠어요? 미국은 오히려 국채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겠다. 이 좌파 민주당 빨갱이 바이든이 저렇게 나랏빛을 늘려놨네. 나는 그렇게 안 하겠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채권이 저렇게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빡 오르면 서로 간에 동조화되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봤자 조금밖에 안 오르죠. 요거는 사실 뭐냐, 미국 국채 팔고 유럽 국채 사러 다 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달러가 지금 쭉 약해진 거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쭉 내려온 거는 사실은 트럼프하고 베센트 장관이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황소가 뒤로 걷다가 쥐 밟은 거예요. 우연히 얻어 걸린 거예요. 환율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달러가 너무 높았는데 유로화가 너무 저평가됐어. 근데 앞으로는 미국은 돈 안 푸는데 유럽이 엄청나게 돈 푼대. 그러면은 달러 팔고 얼른 유로화를 더 많이 사야겠네 해서 돈 벌라고 몰려간 거 첫째.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베센트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달 동안. 베센트가 지난 한 달 동안 재무장관이 자기가 미국 10년물 금리를, 장기채 금리를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만 했지 실제한 행동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장기채 발행 안 하는 거. 그전에는 옐런이
나라배 늘리면서 나라 그 경제 다 망치고 있네. 단기채를 저렇게 많이 발행하면 어떡해. 어이구 하더니 자기도 보니까 국채를 이번 분기 이제 자기가 발행해야 되는데 재무부 장관 돼서 장기채 발행했다가는 장기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못하고 옐런이 하기로 한 그대로 단기채 발행만 늘리고 장기채 손 안 댔어요. 옐런 그렇게 욕하더니 막상 기성용이가 답답하면 니들이 내려와 차보던가 꽁을 하니까 베센트가 내가 차볼게 하고 재무장관이 됐는데 자기도 옐런이 한 것처럼 똑같이 꽁 차고 말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쭉쭉 내려갔죠. 달러도 쭉쭉 내려갔죠. 이거 가지고 야 역시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큰 그림을 그렸구나. 아니요. 지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이 큰 거대한 큰 손들이 미국 거 달러 팔고 채권 팔고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서 그래요. 그게 첫 번째고요. 앞으로도 이제 유럽 채권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겠죠.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그렇다 해도 지금 여전히 근다고 해서 앞으로 유럽의 세상이냐? 전혀 아니죠. 유럽의 경제 상태는 아직도 바닥 오브 바닥이에요. 맨날 지표가 유럽 경제 지표 나오는데 제대로 뜨는 게 하나도 없어. 계속 안 좋아요. 그리고 물가 역시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돈 풀 때가 아니다. 지금 성급하게 돈 풀면 인플레이션 얼마든지 재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유럽은 아직 돈 풀 때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푸는 겁니다. 왜? 당장 트럼프가 뭐 국방이고 뭐 군사고 다 빼 지원도 끊고 나토에 지금 방위비 분담 니들 이만큼씩 내 하고 있으니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어쩔 수 없이 풀자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현 시점에서 유럽한테는 양날의 검이에요. 자칫하면 인플레이션 재반등할 수도 있고 자뜩하면은 침체는 해결 안 되면서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도 신흥국 포트폴리오가 요번에 다 그리 이제 어떻게 해서 달려가게 됐는가 신흥국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저렇게 기술 굴기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펀드도 마련하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앞으로 중국에서 풀어가지고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엄청나게 키우고 소비도 진작 하겠다. 저렇게 선언을 며칠 전에 양회에서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중국이랑 유럽은 계속 이제 성장하고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침체가 오니까 달러 버려야겠구만. 그렇게 갔을까요? 그건 아니란 거죠. 중국도 미국하고 관세 전쟁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제 얻어맞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 경제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중국으로 확 자금이 들어가고 환율 시장하고 채권 시장에서 뭔가 확 변화가 온 거는 단기적인 재미를 보려고 3개월, 6개월짜리 재미를 보려고 급하게 몰려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 독일은 기사들 여기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 블로그 와서 보시고요. 천문학적인 인프라 국방 투자 계획 독일에서 나왔고 유럽에서도 나왔고요. 역대급 부양책에 유럽 금융시장이 아까 보신 것처럼 출렁하더라 이겁니다. 출렁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엊그제 여기에서 30년 만에 재정적자율 4% 시대를 열었다. 즉 예전에는 재정적자율 GDP의 3%를 재정적자를 보겠다는 건데 이번에 시진핑이가 4%까지 돈 쓰자. 빚을 쓰자. 채권 더 발행해갖고 시장의 금리도 필요할 땐 인하하고 지준율도 인하해서 돈 풀 수 있을 만큼 풀면서 그걸 어디다가 가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다 돈을 쓰려고 그렇게 금년에 돈 풀 준비를 하셨습니까? 중국이 했더니 사람들이 예상했던 건 트럼프가 관세로 이제 우리 먹고 살기 힘들게 하니까 수출업체들 힘들어질 테니까 걔네들 지원해 주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전혀 의외의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딥시크가 세상을 바꿔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빅테크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스타트업들, 대학의 연구기관들, 국가적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재정을 쏟아 부어갖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AI로 뭐 하고 싶다 하는 애들은 다 오늘 저기 구청 가서 다 신청만 해. 지원금 팍팍 대줄 테니까 금년에 미국 AI를 뛰어넘자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 제가 볼 때 모든 흐름은 금년부터 트럼프가, 그전까지는 바이든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갖고 말려 죽이는 쪽으로 해갖고 트럼프가 굉장히, 아니 시진핑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금년에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동맹들한테 인심을 얻고 있고 너무 과격하고 고집스러운 미국만 아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전쟁할 때가 아니라 트럼프가 인심을 잃어가고 동맹국들하고 등을 돌릴 때 지금 금년에 다른 외국들하고 다른 트럼프한테 뺨 맞고 집에 와서 분해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애들한테 손을 내밀면서 연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미국하고 관세 전쟁 하는데 그거 싸우는 것보다는 이 와중에 지금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미국보다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 이거면 핵무기 군사력이 아무리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앞서 나가면 못 건듭니다. 예. 핵무기 암호든 이런 거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결합돼서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모든 거 그런 거 다 지금, 예. 모든 데이터 완벽하게 다 침략해가지고 사이버 전쟁에서 찍어 누를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로. 거기에 빚을 내갖고 거기다 올인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잘 쓰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놈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와 서방에 맞서서 지금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큰 기술력으로 앞서가는 나라예요. 물론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정말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요즘 와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한류 문화 배우고 김치 좋아하고 우리나라 한식 좋아하고 모두가 한국을 저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됐지. 예전에 한창 우리나라가 일본을 막 따라잡으면서 삼성이나 LG가 일본의 혼다, 소니 막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기술이 막 따라갈 때 그때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볼 때 지금 우리가 중국 떼놈들 죄송합니다. 여기 중국 교포분 계신 입방정에 중국 무시하듯이 그때 우리나라 한국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서 아무런 국제적인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없어가지고 온갖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지금 우리 중국 사람들 막 와가지고 시끄럽고 떠들고 길에서 똥 싸고 하는 것처럼 아유 저놈들 제발 우리나라 안 왔으면 좋겠네 하는 것처럼 그때 한국 사람들 외국 가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려가지고 그때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도 나왔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 연배분들?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해외여행 가면 외국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해? 수준이 낮아. 욕먹었던 날 우리도 그때 그랬어요. 점점 중국의 국력이 부상하면서 중국도 변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자 어쨌든 올해 국방예산 7.2% 늘린대요. 중국이. 국방예산 7.2% 늘린다. 그게 미국하고 싸울 준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R&D 예산 굉장히 많이 10% 증액을 했고요. 재정적 지준율 금리나 더 미룰 수 없다. 여기 보시면 R&D 예산 대폭 늘려갖고 AI하고 로봇 굴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 알리바바 마윈까지 그날 불러갖고 품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싸움 그만하자. 파벌 싸움 그만하자. 화해의 손짓을 시진핑이 먼저 내밀고 미국 따라잡읍시다. 기술로. 오늘 딱 1000명을 한 거예요. 경기 부양 의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내수 총력전 국가 펀드를 만들었죠. 제2의 딥시크를 만들겠다. 200조 원 펀드를 만들고 은행권에서 AI 관련해서 뭔가 스타트업이 뭐 하겠다 하면은 저리로 그냥 저기 농협 이자로 그냥 팍팍 빌려줘 하면서 전용 채권 시장 조성까지 지금 은행들 다 모여서 만들어라 했고요.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또 중국의 빅테크들 알리바바, 징동당컴, 테센트 걔네들 다 나와가지고 요새 딥시크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왔습니다. 요새는
오픈 AI 이후로 딥시크 나온 이후로 딥시크보다 더 좋은 AI 내놨습니다 하는 데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자주 나와요. 요 한 달 사이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래요. 중국판 M7이 지금 난리가 났죠. 트럼프는 물론 이런 걸 알죠. 미국은. 그래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국에 다 투자하지 말아라. 다 제한하겠다. 수출, 부품 다 지금 안 된다. 뭐 지금 모든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투자 제한하고 수출 제재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죠. 무조건 남의 기술을 훔쳐다 베끼는 시절을 넘어서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화웨이하고 샤오미 아닙니까? 나 샤오미 주식 좀 사다 놓을걸. 여러분들 집에 샤오미 제품 이제 웬만한 집에 하나씩 다 있죠? 요거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대륙에 실수하면서 우리 낄낄대면서 재미로 하나씩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하나씩 샀잖아요. 야 대륙에 실수다 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이 마치 그렇죠. 옛날에 소니 혼다 잡아먹는 삼성 LG 제품 나왔던 것처럼 지금 무시 못합니다. 불과 3, 4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샤오미에서 이제는 뭡니까? 포르쉐의 버금가는 전기자동차까지 만들었잖아요. 물론 내놓는 것마다 다 조금씩 하자는 있습니다. 그 막 몇십 년씩 만든 선진국들 제품은 못 따라가죠. 하지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 쫓아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금년에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미국하고 비등비등한 걸 넘어서 더 나은 걸 만들기 시작하네? 라는 쪽으로 1, 2년 사이에 판결 나면 그때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뭔 일 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달러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달러가 왜 저렇게 급격하게 빠졌냐? 아까 유로화로 다 몰려간 그런 것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엔화. 엔화가 지금 계속 얼마 전부터 우리 조만간 금리 인상 하겠다. 엔화 강세 유도하는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정책 지금 계속 멕시코 너 죽었어. 다음 타자 캐나다. 다음 타자 유럽. 다음 타자 어디.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대한민국 맨날 막 좀만 기다려. 너 몽둥이 들고 다음 니네 저기 서울 간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 얘기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날마다 눈치 보면서 이번에도 우리 빠졌네?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시장에서도 야, 엔화는 안전지대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전자산이 이제는 달러화가 아니라 달러화 대신 엔화 비중을 좀 늘려놔야겠다 해가지고 엔화로 또 많이 몰려갔어요. 아셨죠? 그래서 엔화 강세가 지금 150엔 밑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화도 지금 어제까지 해서 그동안 쭉 올라온 거에 정확히 아까 달러처럼 38.2% 수준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중국이 저렇게 통화가 갑자기 유로화나 위안화, 엔화 사겠다고 달러 팔고 그리 다 도망가고 달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달러가 저렇게 요새 와서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즘 시장에 틀림없이 저는 안 봤지만 요 일주일 사이에 나왔을 것 같아요. 뭔 소리가 나와요? 또 갑자기 또 전문가라는 분들 나와서 이제부터는 달러 약세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셨지 않을까? 몰라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싸움을 거는 동맹이고 자시고 뭐 그런 거 다 편 없이 무작정 우리나라하고 한번 싸우자고 미국이 싸움을 걸고 있는 이 경제 전쟁은 사실 이제 겨우 시작이죠. 이제 겨우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4월부터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싸우게 될 나라가 어딥니까? 그게 유럽하고 중국이에요. 그럼 유럽하고 중국은 그때부터 또 경제가 점점 고전을 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쭉 앞으로 올 거고 유럽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바닥치고 경제 성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유로와 파운드, 엔화가 강해지는 거는 단순히
지금 언론에서들 떠드는 것처럼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고 이런 말 하는 거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 바로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중국 1월, 2월 수출 수입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 왜? 이미 2월부터 부과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이미 한 달 동안 영향을 발휘해서 중국의 수출이 갑자기 또 조금 회복된 듯 하다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더라라는 데이터가 마침 엊그제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많이 또 트럼프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어지겠죠. 예.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거예요. 그리고 미국 그래서 계속 달러가 약해지고 유로 위안화는 계속 높아질 거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라 보기는 힘들죠.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설문조사가 마침 어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에버코어에서 한 건데요. 미국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관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겠죠. 금년하고 내년까지 어느 시장, 전체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 어디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 같냐? 여전히 제일 많은 44%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제일 좋지. 미국 경제가 제일 좋다. 미국에 침체 올까봐 무서워하고 달러가 떨어졌다고 말은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물어보면 다 미국이 제일 그래도 경제 제일 좋아요. 뭔 소리. 유럽이 저렇게 돈을 풀어도 앞으로 미국만큼 좋아지진 않아요. 침체 미국이 안 와요. 매그니피션트 7 미국 빅테크는 앞으로 어떨까요? 예전만큼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 기업이 제일 세요. 앞으로도 65%의 확률로 미국 기업 빅테크 올라갈 것 같아요. 아직도 낙관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될까요? 에이 이번에도 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자체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올 확률은 지금 시장이 난리법석 치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 마켓워치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에 유럽이 오히려 금리 인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여전히 강하면서 달러가 계속 하락을 했죠. 뭔 얘기냐면 유럽이 여기 잠깐 쉬어가는 날 있잖아요. 유로화가 오르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 22은행에서 유럽이 금리 인하했어요. 이번에도 알고 계시죠?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유럽도 얼마든지 앞으로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어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하면은 유로화가 약해져야 되죠. 근데 살짝 한번 멈칫하더니 그 다음날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금리 인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유로화가 선호되고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보고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사실 저는 작년부터 미국 경기 침체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억지로 그거를 감추고 끌어올리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트럼프가 어떻게든 미국에다 공장 억지로 강제로 바이든보다 더 무섭게 깡패같이 갖다 지어라. 그러면 관세 면제해 줄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에 공장 많이 짓겠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해도 또 다른 개발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고용이 일어나고 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를 또 늦춰줄 거라 이겁니다. 트럼프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까봐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근데 왜 저런 노무라 증권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냐? 바로 최근에 트럼프가 나 미국 증시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토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는 디톡스가 좀 필요해. 조금 거품이 좀 빠져야 돼. 좀 열기가 식어야 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얘기를 의연한 척. 기자들이 자꾸 뭐 미국 경제 좋아지게 하고 뭐 미국의 제2의 황금기가 드디어 열렸다고 막 트럼프가 나와서 막 쇼를 하고 뭐 싸우자 막 베이비 막 드릴 하더니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달 만에 지금 침체가 오냐 마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막 따지듯이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둘 다 트럼프고 베센트고
일시적인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원래 우리는 그 주식시장 그런 거 안 봐. 실물경제 지금 잠깐 절대 그런다고 해서 뭔 일 안 나고요. 앞으로 결국은 다시 더 좋아집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기자들이 물고 막 늘어지니까 자기들 변호안이라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떨어진 거 어떻게든 달러 약세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관세 전쟁 시작하면은 달러가 다시 강해질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뭐냐? 네, 유럽하고 중국에서 돈 풀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니까 그 기대감에 그쪽 증시로 돈이 간 것처럼 환율 시장에서도 달러 다 버리고 팔고 유로화 사러, 위안화 좀 사러 좀 포트폴리오가 간 것도 있고, 사실 이게 다는 아닌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화가 안전하냐고 엔화 비중을 더 늘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말로는 트럼프 원래 성격이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면은 이거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없는 것도 갖다 생색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진 것도 야, 내가 그러지 않아도 달러 약세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 돈 좀 벌게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요새 달러 이렇게 떨어졌지? 다 임마 내가 한 거야. 내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갖다 붙이는 거고, 베센트 장관도 이거 내가 이렇게 지금 괜찮습니다. 미국 경제는 조금 그게 필요합니다. 미국 경제 보세요. 미국 10년물 금리 볼까요? 저 스콧 베센트 저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미국 10년물 금리만 본다. 요거 안정시켜갖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 같은 거, 사람들 이자 같은 거 다 내가 안정시켜주겠다 말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10년물 금리 떨어졌죠?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왜? 베센트가 실제 그동안 이걸 내리기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장기 국채 발행 안 했을 뿐이에요. 이거 오를까봐. 근데 그것마저도 옐런이 하기로 했던 거 그대로 유지했을 뿐이고, 실제 베센트가 뭐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가 뒷걸음질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워낙 하루가 이랬다, 그 다음날은 저랬다 하니까 이거 주식시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채권 금리 따박따박 먹는 게 편해. 맘 편해 해가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 채권 선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이 확 쏠린 거예요. 그러죠? 그거지 무슨 자기들이 했다고 생색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기사가 실제로 월가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동반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이런 불확실성 트럼프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요새 여러분들 모기지 금리, 아파트 주담대 금리 내려가서 살만하시죠? 그거 다 제가 채권 금리 다 떨어지라고 제가 신경 좀 쓴 겁니다. 자화자찬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월가에서 기사가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 바보로 호구로 하나. 요새 와가지고 채권금리가 아름답게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 극단적인 관세를 부과하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겁을 먹으면서 아이고 날마다 신경 쓰면서 주식시장 힘들다. 그냥 차라리 또박또박 잊어주는 채권시장으로 안전하게 다 가입자 해가지고 그리 미리 다 들어간 거지. 뭐 지가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콕 집어갖고 비꼬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사입니다. 지난 1월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월비 무려 34%가 늘었어요. 이것이 역대 최대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수준이 역대 최대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한 달 만에 무려 34%가 증가하면서 왜 그렇게 나왔냐? 왜 이렇게 무역 왔냐 봤더니 트럼프가 관세를 말도 안 되게 올린다더라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돈을 막 엄청나게 써가지고 금년 1년 동안 시장에 팔 거 물건을 다 들여왔어. 한 달 만에. 금년 연말까지는 이 가격 그대로 팔 수 있도록 대량 주문, 1년치 주문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들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와버린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미국 제조업에 맨날 적자 나서 힘들겠다. 우리는.
흑자는 무역 흑자는 외국들이 미국에 와서 갈취해서 벌어간다. 내가 그걸 다 없던 일로 해주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외국이 무역 적자가 되고 우리나라 제조업 업체들이 무역 흑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래놓고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역대로 최고로 많은 무역 적자가 생긴 거예요. 순전히 트럼프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로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상황과 멋진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고 일부러 지금 미국의 침체를 의도한다고 이걸 멋있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유도한다고? 참 이런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미국의 어떻게든 그 강세론자, 월가의 최고의 강세론자가 누굽니까? 톰리시죠? 톰리한테도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뭐 노무라의 뭐 어떤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놈 하나가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자꾸 금리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톰리조차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하냐? 경기 침체가 오면 경제를 살리겠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고 나서 돈 풀어서 살린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러죠? 트럼프가 지금 경제가 바이든이 다 망쳐놨다. 저 지금 쟤네들이 일부러 겉으로 뭐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일자리 늘려갖고 미국 경제도 썩을 만큼 썩었는데 좋은 것처럼 거짓 포장하고 있었다. 정확히 그걸 찝으면서 트럼프가 내가 이제부터 이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 미국은 이제부터 새로운 황금기다. 드릴 막 하고 파이트 그렇게 선언했던 게 트럼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경제를 일부러 침체로 한번 다운시킨 다음에 마음껏 돈을 풀어서 내가 살려야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톰리도 지금 뭐라고 하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경기 침체부터 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파월도 돈을 풀겠지만 트럼프 역시도 돈을 경기 침체 온다 하면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 하는 것처럼 미국도 재정 지출, 국가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국가에 막 고용을 해가지고 다시 그 잘랐던 공무원들 다 복귀시켜갖고 걔네들한테 돈 주면서 정부 지출 늘리고 하면서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재정 긴축을 해서 부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정부가 침체가 오면 다시 어마어마한 돈을 바이든처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이게 뭔 얘기냐. 톰리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재밌죠. 이 며칠 사이에 노무라 증권에 아까 그 한 놈이 떠들고 나서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이래서 지금 달러가 내려가고 있고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트럼프 황상님하고 이런 분들이 일부러 지금 의도를 하고 있다. 이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갖고 또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디테일이 중요하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달러 패권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과하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렇다면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서 이거를 어떤 움직임으로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나? 그걸 한번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